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출근길 아침에 겪었던 단 한 번의 기이한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친정어머니의 이상한 손짓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집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28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건설 회사에 다니는 남편 준호의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 그리고 시동생 준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저희 집은 다른 가정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그 집안에 사는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친정어머니는 늘 제게 당부하시곤 했습니다. 서연아, 시집간 딸은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직감을 믿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만 늘 어머니의 지나친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게는 큰일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날 어머니의 당부는 마치 예언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마침 전날부터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근처 시장에 들를 일이 있어 하룻밤 묵고 가신 참이었죠. 제가 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목을 살짝 꼬집으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한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거라. 혹시 모르니 이따 한번 집에 다시 와보렴.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채 100m도 가지 못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꼬집었던 손목의 감촉이 마치 무시할 수 없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평소보다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막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저희 집 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는 항상 문을 단단히 잠그고 나왔으니까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저는 살금살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준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붙어 앉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죠. 제 귀에 명예이전, 집문서, 지분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숨이 멎은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화려한 차림새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제야 저를 발견한 남편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아, 아직 출근 안 했어?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두 분, 지금 저희 집에서 뭘 하고 계신 거죠? 그 여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스카프를 고쳐매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준호 씨랑 사업 얘기 좀 하러 왔어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다른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색한 태도는 제 마음을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수상한 만남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요.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제 손목을 살짝 꼬집으셨던 그 손길,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로 베일듯이 팽팽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돌아왔으니 나도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 없겠네. 이 서류는 이 집에 관한 거야. 준호 씨는 이미 몇 가지 조건에 동의했고 이제 서명만 남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마련해 주신 집으로 저와 준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멋대로 처분하려 했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테이블에 다가가 집문서, 사본과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한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들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마에 맺힌 땀만 닦아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 설명 좀 들어봐. 하지만 제가 제 말을 잇기도 전에 부엌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수상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니? 잘됐다. 마침 온 가족이 상의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이 일에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집이랑 땅을 너 혼자 쥐고 있을 순 없지. 준호랑 내가 상의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다. 이분은 우리 집안의 사업 파트너인 황 여사님이시고 시어머니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친정어머니의 모습과 저를 경고하듯 살짝 꼬집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모든 것이 폭발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전화선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힘껏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고 숨만 가쁘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황 여사라는 그 여자는 마치 자기 집인 양 태연하게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며 제 존재가 이 상황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는 듯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희미한 미소는 제 속을 들끓게 했지만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메마른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왜 저희 집문서가 여기에 있는 거죠? 박 여사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태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이 집 며느리니 잘 알아들어야 한다. 집이며 땅은 우리 공동의 재산이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내가 준호랑 상의해서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해 두고 나중에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한 거다. 걱정 마라.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니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부터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집에 대한 제 결정권이 이렇게 무시당했던 걸까요?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도 이 일에 동의한 거야?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죄책감이 역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래야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지. 어머니랑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속인 채 집안의 가장 중대한 일을 멋대로 결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가정을 위해 애쓰는 동안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우리 부모님께 이 집을 물려받은 딸인데 나한테는 발언권조차 없는 거야? 박 여사님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집 온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하는 법이다. 이 집이 너희 부부의 집이 된 이상 준호에게도 결정권이 있는 거야. 내가 충고하는데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여자가 집 문서만 꼭 쥐고 있어서 뭐 하겠니? 남편 생각할 줄 모르면 집안에 불화만 생길 뿐이야. 그 말들은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 손을 살짝 꼬집으시던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눈빛. 제 가슴은 미어지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황 여사가 천천히 서류 뭉치를 챙기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족끼리 상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빨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유유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골목 밖으로 멀어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배신감과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제가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다른 한쪽은 저를 늘 외부인 취급하며 지배하려 들던 시어머니. 이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제 뒤에서 계략을 꾸몄고 저는 모든 논의에서 배제된 채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동의 못해요. 저는 단호하지만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재산이에요. 누구든 명의를 이전하려면 제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박 여사님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집 족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집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집을 팔 수 없어요. 그 말에 박 여사님은 잠시 할 말을 잃었고 준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출근하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무슨 일 있었어, 서현아?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꼬집으셨던 순간부터 낯선 여자의 손에 들려있던 명예 이전 서류를 본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얘야, 엄마가 너희 부부 사이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집 문제는 달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한 번 양보하면 나중에는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부끄러움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윙윙거리는 선풍기 소리가 마치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여자가 아닐 거라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진실과 마주서야만 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저는 저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왜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녀와 손을 잡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라 머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제 손으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이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회사로 가는 대신 황 여사라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날카로운 얼굴과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진명의 이전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 태도만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게 굴기 어렵습니다. 문득 그녀가 시어머니의 말처럼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남편과 어떤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준호의 직장 동료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땅을 살 계획이 있는데 황 여사라는 유능한 중개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떠봤습니다. 몇몇 동료가 고개를 젓고 난 뒤 마침내 준호의 한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머리 화려하게 하고 옷차림는 황 여사요? 제가 그분이 준호 씨를 찾아 회사에 몇 번 오는 걸 봤어요. 듣기로는 부동산 업계에서 발이 꽤 넓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준호 씨랑 그냥 업무 관계는 아닌 것처럼 아주 친해 보이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여자와 준호는 단순한 사업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벽에 기댄 채 섰습니다.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바라보던 도전적이면서도 어딘가 친밀해 보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끔찍한 의심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걸까? 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멍한 표정을 본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를 끌어안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진실을 끝까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얘야, 네가 뭘 하든 괜찮지만 반드시 침착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해결 방법이 있는 법이야. 오후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동생 준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집어드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문서 사본과 함께 고급 아파트 분양 목록이었습니다. 종이 한쪽 구석에는 준호의 글씨체로 황여사 연락처 9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꽉 쥔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준호는 단 한 번 상의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일을 계획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그가 그 여자와 함께 부동산 거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끔찍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준수가 맥주 캔을 들고 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저는 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수야, 저 황여사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거 있니?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원망하지 않을게. 네가 아직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제발 말해줘. 준수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엄마랑 형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황 여사라는 분이 돈이 많아서 형이랑 같이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음모였습니다. 제가 한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저를 외부인 취급하며 이런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저는 준호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여러 번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제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거를 손에 넣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어둠 속에서 눈을 똑똑히 뜨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오히려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당부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다음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오랫동안 저희 가족과 친하게 지내온 이웃집 박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신중하고 주변 일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박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황 여사 나도 몇 번 봤지. 저쪽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더구나. 그 여자가 너희 집에 서너 번 들르는 것도 봤어. 한 번은 밤늦게 대문 앞에서 준호 씨를 부르는 것도 봤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는 멍멍해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집매매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 남편과 친밀하게 만나왔던 겁니다. 저는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얘야, 내가 충고 하나만 할게. 집 문제는 큰일이야. 절대로 어리석게 포기하면 안 돼. 굳건히 버티고 그들이 너를 속이게 놔두지 마라.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늘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저의 인내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 황 여사라는 분이 누구인지 다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어머니와 준호 씨가 저를 계속 속이려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이곳을 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 태도에 준호와 박 여사님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오늘부터 집 문서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누구든 건드리려면 저부터 넘으셔야 할 거예요. 방 안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지만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언한 후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준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진 채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했다면 이 집은 분명 제 것이 아니게 되었을 테니까요. 박 여사님은 입꼬리를 비틀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니? 이 집을 너 혼자 독차지해서 나중에 친정으로 돌아갈 발판으로 삼으려는 거지?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시댁을 위해 생각해야지. 네 목만 챙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것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재산입니다. 저는 이걸 지킬 책임이 있고 준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어머니와 손잡고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금이 있어야 사업도 확장하고 그래야 우리도 언젠가 잘 살게 되지. 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고? 누구를 위한 미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아니면 그 여자를 위한 거야? 당신, 저 여자랑 아무런 부정한 관계가 없다고 내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말 조심해라. 내 남편을 의심하는 거냐? 내가 말했지 않니? 황 여사는 그냥 사업 파트너라고. 못 믿겠으면 그만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찢어지는 비명 같았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제가 없을 때 혼자 집에 찾아오나요? 사업 파트너가 제 등 뒤에서 집 문제를 논의하나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세요? 분위기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준수가 이 광경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 싸우세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밤새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있자 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 그리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노력했던 시어머니가 함께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감한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문서, 원본을 모두 챙겨 친정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서류를 다 엄마한테 맡겼다가 시댁에서 알게 되면 더 화를 내지 않겠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어차피 조만간 어떻게든 뺏으려고 할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께 맡겨두는 게 마음이 편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 네가 고생하는 거 안다. 하지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화가 난다고 이를 그르치면 안 된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아, 집문서 어디 있니? 방을 찾아봐도 없더구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갔어요. 이제부터 누구도 그 서류에 손댈 생각 마세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박 여사님은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뒤에서 서류를 빼돌려. 이제 나를 아주 무시하기로 작정한 거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제 것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정말 가족을 생각하셨다면 저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도 끝까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오다 이 팽팽한 상황을 보고는 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서류는 서연이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언뜻 비치는 불안함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황 여사와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날 저녁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골목에서 들어오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주머니가 너한테만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 아주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며칠 지켜봤는데 그 황 여사라는 여자가 이 동네에 자주 나타나더구나. 듣자 하니 빚더미에 앉아서 집을 팔아치워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더라. 조심해야 해. 사기당해서 집도 돈도 다 날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을 넘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음모였던 겁니다. 저는 박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고마움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더 치열한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게 맡기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박 아주머니와의 대화 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이 경고음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번듯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빚에 쪼들려 저희 가족을 이용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집문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어머니의 직감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이 집은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원망스러웠지만 무엇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남에게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날 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사실은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네가 반대할까봐 무서워서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게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준호 씨, 아직도 나를 아내라고 생각해? 이렇게 큰일을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느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미래를 생각했을 뿐이야. 회사를 차리고 싶었고 크게 성공하고 싶었어. 우리 두 사람 월급만으로는 평생 가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팔아서 내 기분은 생각해봤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해주셨을지 생각해봤냐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저는 그 속에서 죄책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꼬드김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함께 웃고 있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벽이 다가오도록 뒤척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황 여사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뒤 황 여사가 나타나 그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저만 손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성은 저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친정에 들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제 헬쑥한 얼굴을 알아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아, 또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봤어요. 준호 씨가 그 여자랑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안다. 하지만 정신 차려야 해. 남자의 실수는 흔한 일이지만 재산과 집 문제는 근본적인 거야.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모든 걸 잃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요. 만약 그에게 아직 정이 남아있다면 저는 그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면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와 준호가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자 두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명 저와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모르는 척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요. 밤이 깊어지고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와 황 여사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씁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지? 준호 씨, 이 사람이 당신의 사업 파트너야? 아니면 애인이야? 그는 머뭇거리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사업 자금 문제 때문에 만난 거야. 맹세하는데 그 사람이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진해 보여? 사업 자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웃고 떠들어? 당신 아직도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긴 해?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준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란이야? 사업을 하려면 파트너도 만나고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지. 여자라면 좀 똑똑하게 굴어야지. 남편 하나하나 감시하고 그러면 못 써. 저는 휙 돌아보며 불타는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저를 바보로 만들지는 마세요. 제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이 일을 계속 두둔하신다면 저희 부부의 행복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건 바로 어머니세요. 박 여사님은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폭풍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준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 휴대폰 속 사진으로 남편과 대면한 그날 밤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칼날이 심장에 박혀 저를 헤집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안에 다른 한 부분이 분명하게 깨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약하게 군다면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집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멍하니 부엌에 앉아 있을 때 헬쑥한 얼굴에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도 밤새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황 여사 만난 걸 너한테 숨긴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제발 믿어줘. 너를 배신한 건 아니야. 그 사람이랑 나는 정말 사업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메인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나도 당신을 믿고 싶어. 하지만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당신 말과는 너무 달라. 그거 알아? 내가 원하는 건 돈도 화려한 미래도 아니야. 나는 그냥 진실한 남편과 따뜻한 가정이 필요했을 뿐이야. 당신 내 마음을 이해하기는 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가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준호와 그 여자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시동생 준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준수가 도착하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솔직하게 말해줘. 형이랑 그 왕 여사 어디까지 아는 거야? 더 이상 숨기지 마. 나 이제 정말 한계야.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형이랑 형수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 형이 그 황 여사를 다른 집에 데려다 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안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친해 보였어요. 엄마도 아세요. 오히려 형이 그 여자랑 협력하는 걸 지지하셨어요. 돈도 벌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말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까봐. 그래서 침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한 직감이나 사진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제 믿음을 배신했고 시어머니는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지나는데 시어머니가 즐거운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황 여사,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준호는 내 말이라면 껌뻑 죽거든. 집 문서도 조만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준호 씨는 이제 제가 믿던 남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외부 사람과 손잡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제 집인데도 저는 이방인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아,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잘못된 남자와 결혼하고 잘못된 시댁을 만나는 거란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 내 것은 네가 지켜야 한다. 집과 땅은 뿌리와 같아서 그걸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부부관계는 만약 그가 정말 자격이 없다면 그냥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라. 모든 것을 희생하지는 마. 어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예전에 주었던 서류 사본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아, 이 집은 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내 서명 없이는 누구도 마음대로 명의를 이전할 수 없어. 만약 위험을 느낀다면 즉시 법원에 공동명의 재산 확인 신청을 해서 서류 위조 같은 일을 막아야 해.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지킬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친구에게 필요한 절차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은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줘. 부탁이야.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진실을 바꾸지는 않아. 준호 씨, 스스로에게 물어봐.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아니면 그 여자를 따르고 싶어? 나는 매달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믿음과 재산을 짓밟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
두 개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슬프게도 어느 쪽이 더 무거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방에 앉아 수첩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폭풍 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연약한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의 모든 이성과 굳건함으로 맞설 것입니다. 앞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말입니다.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마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이제 집문서는 제 서명 없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동재산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았고 제 집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음모에 맞설 자신감을 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준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뒤에는 황 여사라는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범하게 대화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준호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그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밖에 서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왜 아직도 서류를 못 가져오는 거야? 그 서연이가 너무 고집이 세. 내가 잘 구슬려서 서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지체할수록 황 여사만 더 초조해진다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 아주머니 말씀대로 황 여사가 빚 때문에 우리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일찍 왔네. 밥은 먹었니?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곧장 방으로 올라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솔직하게 말할게. 어머니랑 당신이 나한테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려는 거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는데 나는 절대로 서명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넌 이해 못해. 이건 인생을 바꿀 기회야. 이 집만 팔면 우리도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나중에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더 좋은 집? 인생 역전 아니면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의 덫? 나 이제 다 알아. 준호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지 마.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명확하게 대답해줘. 이 가정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할 거야? 제 질문에 방아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조여왔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상했구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서연아?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냥 엄마 뵈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왔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더 이상 긴 말은 안 할게.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하지만 명심해라. 자존심이 뿌리고 재산도 뿌리야. 남자가 잘못하면 고칠 수 있지만 그들이 돌아올 줄 모른다면 헛된 희생은 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은 등대처럼 제 마음을 비춰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마음속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문 바로 앞에 황 여사가 선물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안에서 나오셨는데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황 여사, 어서 와요. 들어와서 차 한잔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황 여사도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꿀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서연 씨,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하러 왔어요. 걱정 말아요. 다 서연 씨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얼음처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려줄 필요 없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다시는 당신이 여기 나타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분위기는 즉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황 여사님은 귀한 손님인데 무례하게 굴지 마.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귀한 손님은 어머니께서 대접하세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하고 누구를 드릴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말을 마친 저는 뒤에 남겨진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얼굴과 황 여사의 알 수 없는 미소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고통이 소용돌이쳤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돌려 말하거나 피하지 않고 제 생각을 똑바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긴장 풀지 마. 제발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그 사람이랑 깔끔하게 정리할게.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에게 줄 시간은 이제 끝났어. 준호 씨, 계속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굴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붉어진 눈으로 서 있었지만 끝내 단호한 약속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황 여사와 정면으로 맞선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후련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후련했던 이유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더 이상 억압받기 위해 착하고 순종적인 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 여사와 시어머니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맞설수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강하게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친정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뿌리를 지켜야 한다. 저는 이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판을 뒤집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폭풍이 닥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이웃집 박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댁마루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 황 여사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누구와 얽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아는 분이 많으시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알겠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듣자 하니 그 여자가 사채를 써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더라.
그래서 내 집을 뺏어서라도 돈을 갚으려고 그렇게 안달이 난 걸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볼게.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황 여사의 빚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면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이 사기꾼에게 온 가족을 걸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소처럼 행동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언가를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막 저녁 식사를 차렸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라. 더 이상 반항하지 마. 네가 순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될 거야. 네가 계속 이렇게 버티면 너희 부부 사이만 더 나빠질 뿐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차라리 어머니께 미움을 받을지언정 이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건 볼 수 없어요. 박 여사님은 젓가락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으며 불꽃 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집 한번 세구나. 두고 봐라. 너는 그저 분수를 모르는 여자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 남자가 한번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해내고야 만다고. 저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남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방법을 찾겠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것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누구도 음식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굳은 얼굴로 침묵했고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박 아주머니가 사진 복사본 뭉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알아냈어. 이건 황 여사가 시내 사채업자들한테 진 빚 문서야. 내 친구가 어떻게 구해서 복사해 왔더라. 이것 봐. 전부 억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보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붉은 인주가 찍힌 차용증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박 아주머니의 도움에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서랍에 넣고 굳게 잠갔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을 지킬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일찍 꺼내면 시어머니와 준호가 더 무모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명백해져서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때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황 여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뻔뻔했습니다. 그녀는 험상궂게 생긴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막 집에 돌아왔을 때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보렴. 이분은 황 여사님의 사업 파트너인 광수 씨야. 다들 큰 사업을 논의하고 있으니 너도 앉아서 들어보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황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경멸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과 논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낯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업은 좀 대범하게 해야 하는 거야.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당신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이미 동의했어. 이제 당신만 남았는데 계속 고집 부리면 부부 사이도 힘들어질걸. 저는 그 노골적인 협박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은 떨렸지만 저는 여전히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집문서에는 제 이름도 있습니다. 제 서명 없이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요.
두 분 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화가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억하세요. 그 도움이라는 건 그저 덫일 뿐이에요. 저는 그 덫에 걸려들지 않을 거예요. 방 안의 공기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낯선 남자와 황 여사는 몇 마디 빈정거린 뒤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치열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세부 사항과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준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자신들이 품위마저 팔아넘길 정도로 빚에 쪼들린 사람에게 신뢰를 보낸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황 여사의 빚 문서를 손에 넣은 날부터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안도했던 이유는 드디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고, 긴장했던 이유는 언제 그것을 꺼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공개하면 그들이 변명할 구실을 찾을 것이고, 너무 늦으면 제가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뒤척이며 황 여사의 도전적인 눈빛과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떠올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판을 뒤집어 모두가 변명할 여지를 없애버릴 정확한 시점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눈에 띄게 헬쑥해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현아, 요즘 너 많이 변했어. 우리 사이에 마치 벽이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기는 해. 저는 손에 쥔 걸레를 꽉 쥐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당신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무시당하고 속고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부부의 정이 온전할 수 있겠어? 당신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곧 해결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진 듯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황 여사 사이에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족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자가 재산만 끌어안고 있으면 남편 망치는 지름길이야. 네가 갈수록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손 내미는데 목에 핏대 세우고 반대만 하니 너 그렇게 굴다가는 준호가 질려서 남편도 잃고 집도 잃게 될 거야.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은 달라요. 여자가 재산을 지키는 건 남편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책임감 있는 아내라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도박처럼 쓰이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식탁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침묵했고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제 예상대로 황 여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뻔뻔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긴장 풀어요. 싸우러 온 거 아니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러 왔어요. 만약 당신이 서명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챙겨줄게요. 고집 부리다가 손해보지 말아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속은 들끓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미 말했잖아요. 이 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당신이 그럴수록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더 명확해질 뿐이에요.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를 너무 크게 만들지는 마세요. 그때가 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테니까. 그 달콤한 협박은 제게 행동할 때가 왔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박 아주머니가 준 빛 문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아 위험이 임박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내일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여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이건 황 여사가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 문서예요. 금액이 수십억에 달해요. 어머니가 사업 파트너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사실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박 여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숫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똑똑히 보세요. 이건 헛소문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예요. 아직도 그런 사람을 믿으시겠어요? 아직도 이 집을 그 여자에게 걸고 싶으세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은 자기한테 큰 자금이 있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빚더미에 앉아 있을 수가 있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은 속은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죠. 제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박 여사님은 할 말을 잃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는 누가 너한테 준 거야? 누군가 황 여사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일 수도 있잖아. 저는 즉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이상 속아 넘어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건 지장과 서명이 명확하게 찍힌 차용증이에요. 이 일을 밖으로 알리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 그 사람 편을 드신다면 저는 이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거예요.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엔 형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황 여사 같은 사람이랑 엮이면 안 돼요. 제 친구들 말로는 그 여자가 여기저기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조만간 큰일이 터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준수의 말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는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너무 눈이 멀었어. 사람을 잘못 믿었고 하마터면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그냥 솔직하길 바랄 뿐이야. 만약 당신이 지금이라도 돌아선다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계속 그 길로 간다면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야. 박 여사님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마 그녀도 냉혹한 진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울의 추는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폭풍이 닥칠 것을 알았지만 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증명했고 적어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황 여사의 빈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그날 저녁 이후 집 안에서는 누구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제가 잠자리에 들 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제 잔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뼈저리게 느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제가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가 어두운 얼굴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잡한 눈빛, 즉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서현아, 네가 이겼다. 네가 준호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니 하지만 알아둬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집을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나가서 물어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황 여사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우리 가족이 진흙탕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박 여사님은 잠시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야. 누가 못 믿겠니? 그 종이 몇 장으로 모든 게 증명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계속 변명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고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황 여사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서연 씨, 참 똑똑하네. 하지만 그 빚 문서 몇 장으로 내가 겁먹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나를 잘 몰라. 나는 이런 세상 풍파에 익숙한 사람이야. 너같이 순진한 애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도 여기 왜 계신 거죠? 그녀는 제게 다가와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강한 사람 같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빚쟁이들을 이리로 끌고 올 수도 있어. 그때도 내 가족이 평온할 수 있을까? 그 협박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그런 짓을 한다면 먼저 무너지는 건 당신일 거예요. 저는 이미 법원에 공동명의 재산 확인 신청을 해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순간 황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그렇게 쉽게 질 줄 알아? 그리고 그녀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꽉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협박할 줄은 몰랐어.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잘못 믿었어.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내가 확실하게 끝낼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허황된 약속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지킬 줄 아는 남편이기를 바랄 뿐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정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 여사를 피했고 어머니와도 대화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박 여사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할게. 너는 이 집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남편은 지키지 못할 거야. 남자는 한 번 질리면 떠나기 마련이라고. 정신 차려. 나중에 남편도 집도 다 잃고 후회하지 말고. 저는 칼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그런 말로 저를 협박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만약 준호 씨가 정말 저를 떠나고 싶다면 그건 그의 선택이겠죠. 제가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집은 누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가버렸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은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저 참고만 살던 여자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싸울 줄 아는 사람으로. 하지만 그 변화는 저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조용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딸아, 너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네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단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눈을 바라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박 아주머니가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소식 들었어. 그 황 여사 빚쟁이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대. 가진 땅도 다 팔아치우고 이제 내 집에만 목을 메고 있다더라. 정말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마음속에 새로운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황 여사가 절망에 빠지면 더욱 무모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폭풍은 언젠가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굳건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믿음과 제 자신에 대한 사랑이 다시는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고. 황 여사가 직접 대문 앞까지 찾아와 협박한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그 여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외출을 줄였고 더 이상 몰래 문자를 보내거나 수상한 약속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 여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실패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황 여사가 건장한 남자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고 준호는 벽에 기댄 채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황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돌아왔네. 서연 씨,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러 왔어. 만약 계속 고집 부리면 나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황 여사, 이미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이 집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협박한다고 제가 무서워할 줄 아세요? 옆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배짱 한번 두둑하네. 하지만 배짱만으로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준호가 즉시 제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들 너무 심하잖아. 여긴 내 집이야. 함부로 굴지 마. 저는 준호가 저를 보호하려 나서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황 여사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으러 온 것뿐이야. 당신, 나한테 한 약속이 있잖아.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어기겠다는 거야?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로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준호 씨와 당신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우리 가족 전체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집은 당신이 손댈 권리가 없어요. 저는 이미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모든 것이 확인됐어요. 무슨 짓을 해도 당신에게만 더 큰 문제가 될 뿐이에요. 황 여사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가씨 정말 빠르네. 하지만 법이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아. 빚쟁이들이 한번 들이닥치면 당신 가족도 편하지 못할걸. 바로 그때 골목 앞에서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험상궂게 생긴 낯선 남자 몇 명이 대문 앞에서 황 여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황 여사,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돈 갚아. 동네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황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두 남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밖을 쳐다봤고 준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네요. 황 여사님은 저희 집에 계세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빚은 저희 가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옆집 박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서연이네 집이고 저 황 여사랑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행패 부리면 내가 바로 신고할 거야. 박 아주머니의 등장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옹성거리며 몇몇은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빚쟁이들은 황 여사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똑똑히 들었지.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 내일까지 돈 못 갚으면 우리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뒤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남았습니다. 황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증오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네가 내 체면을 다 깎아내렸어. 하지만 두고 봐.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를 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나 갚으세요. 다시 한번 이곳에 얼씬거리면 그땐 정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더 이상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황 여사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서 있다가 함께 온 두 남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했을 줄은 몰랐어.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야. 허황된 약속에 흔들리는 대신 내 편에 서서
이 가정을 지켜주길 바랄 뿐이야. 아직도 나를 아내로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행동해. 그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늘부터는 다시는 너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제게 굴복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일어난 일로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자신이 사업 파트너라고 믿었던 사람이 대낮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봤으니 충격이 컸을 테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홀로 앉아 고요한 마당을 비추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저는 모두의 눈앞에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그 어떤 사과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황 여사가 빚쟁이들에게 쫓겨온 그날 저녁 이후 동네는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좋지 않은 일에 엮였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에 비친 황 여사에 대한 모든 환상이 완전히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명백했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퀭했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빚을 졌어. 내가 아니었다면 이 집은 이미 넘어갔을 거야. 이 가정도 무너졌을 테고. 너무 부끄러워서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배신당했던 순간들, 길고 긴 밤 동안 베개에 떨어뜨렸던 눈물방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저를 협박할 때 제 앞을 막아서던 그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황 여사의 빚 문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던 그의 눈빛도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과만 하길 바라지 않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랄 뿐이야. 정말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부터 행동으로 증명해. 준호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황 여사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더 이상 수상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단호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번 몰래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연락은 끊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저녁에는 저를 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를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집을 팔자는 이야기도 황 여사를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맹목적인 믿음의 대가를 서서히 깨닫고 계셨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현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냥 우리 준호 잘 되라고 사업 자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속을 줄은 몰랐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어서 네가 고생이 많았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제가 이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미래에 태어날 제 아이들의 할머니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여셨으니 저도
더 이상 나를 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굳건해졌구나.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나는 그냥 네가 행복하게 그 작은 가정을 잘 지켜나가길 바랄 뿐이야.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엄마가 제게 지금까지 버틸 힘을 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그저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 일어서서 너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이야. 여자는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강해줄 수 없단다. 어머니의 말씀은 교훈처럼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 훨씬 더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 여사에 대한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빚쟁이들에게 끌려갔고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길가의 허름한 찻집에 초췌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만약 정직하게 살았다면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스스로 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무거운 공기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잘못한 게 많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앞으로 내가 다 갚을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도 여튼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준수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즐겁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고 마침내 가족은 평온한 순간을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일기장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그저 참고만 살던 여자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사람으로 변하기까지의 제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진심과 이성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여자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길을 굳건한 두 다리와 단단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여성에게는 부드러움뿐만 아니라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배짱과 이성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진실함과 신뢰, 그리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겪은 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때에 용서하며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유혹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 용감하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그리고 삶과 맞닿아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댓글이 저희에게는 진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